어제 우리 증시는 닷새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외인들의 매도 흐름이 코스피를 장 후반에 갈수록 하락폭을 키워가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한때 2,510선까지 반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인들의 매도 흐름과 함께 이날 장에서는 0.2% 하락한 2,48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추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698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FOMC에 대한 경계감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일단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시장에서는 숨고른 게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가격 하락에 힘을 더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어제 국내 시간 기준으로 원화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양자모 관련해서의 변동성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새로운 재료보다도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테마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 테마와 관련해서 한판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다양한 종목들이 다양한 이슈와 함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죠. 다음 판 보여주세요. 테마와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크게는 정책과 정치 테마 그리고 머스크와 트레이드 테마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가상화폐까지는 나름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와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정치와 이 정책 테마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구글이 먼저 쏘아올린 자공공이 연일 국내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테마 안에서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엑스게이트 20%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KCS나 ICT-케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주부터에서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해당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테슬라 밸류체인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테마단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은 사실 머스크가 먼저 멘션하면서 시장 안에서 떠올랐던 섹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수출 호조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드론 관련주들 이날 장에서 에이럭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딥마인드도 11%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K-드론의 수출이 60% 넘게 증가했다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과거 무인기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드론을 상용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했던 멘트들이 여전히 이 관련주들에게는 상승의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특히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두나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이번 달이면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달 20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과 함께 이날 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2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약간의 손바뀜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본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지만 새롭게 이준석 의원과 의원식 의장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 여전히 뜨겁게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안에서의 이 주도 종목들이 뒤바뀜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가시는 데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 테마
테마주와 여러 가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외에도 시장이 주목했던 건 어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1조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엔비디아 이후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4분기의 호실적과 함께 이날장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던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브로드컴이 상승하면서 내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에게는 좋은 상승의 재료가 되어졌는데요. 국내로 눈을 돌려서 브로드컴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를 만들어서 직접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제공을 하는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와 관련해서 가엄치스라던가 에이직 랜드와 같은 종목들 브로드컴과의 실적이 직결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제장에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브로드컴에서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왔던 만큼 어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유독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유리 기판 적용을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아직 상용화되기까지의 시간은 남았다라는 코멘트도 있지만 해당 기대감의 관련주들 어제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SIC 관련해서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브로드컴이 해당 섹터 안에서의 점유율을 50%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대표 수혜주가 어제 대뜸 두산이 됐습니다. 상장 30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이날장에서 펼쳐냈는데요. 한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두산의 칩을 사용해서 ASIC 내재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어제는 두산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빅테크 중 한 곳이 퀄테스트를 두산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고요. 해당 수혜를 그대로 두산이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30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한 두산의 모습을 어제장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간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이 실제 이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새롭게도 떠오른 정치 테마주로는 이 원희룡 의원 관련주도 있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라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제 먼저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이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본격적으로 사퇴를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이 원희룡 장관이 대신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근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자라는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 다시 한번 급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 분류되는 다른 종목들 더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IRA, 전기차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나 지원들을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와 삼성, SK의 배터리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보조금 폐지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SK온과 포드 합작사인 블루 오벌 SK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13조 원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 대출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대출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집권 2기 인사들이 여전히 IRA나 이 지원금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피력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까지 이어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해주긴 했지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관련주들 어떤 방향성으로 보여질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앞서 브로드컴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우리가 함께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어떻게 나눠볼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주목해서 실적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이면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스몰컷으로 진행된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일단 주요 인플레 지표라던가 경제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매일매일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밤사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5% 하락하면서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1%대 강세를 보이며 2만 선으로 다시금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는 0.38%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말 강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월요일장이었고요.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1.68%, 장중 대비로는 조금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1%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알파벳이 3%가량의 오름세, 테슬라는 6%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결정되고요. 점도표 공개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라기보다는 향후 연설과 점도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에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8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 지표, 그리고 GDP 성장률, 미국 경제가 양호한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공개되고 중요한 물가 지표도 20일에 공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FOMC 말씀드렸다시피 스몰컷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월가에서도 지금 중로는 12월 한 번 인하가 된 후 1월에는 동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피력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으로 월요일장 분위기 또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과연 주도주 자리를 이제 내주게 되는 걸까요? 전체적인 S&P 500 지도를 보시면요.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빅테크 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빅테크 안에서도 M7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하락했다는 것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온 엔비디아 과연 이제 주도주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AI 업그레이드에 따른 아이폰 사이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서비스 매출 굉장히 견고하게 최근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68% 하락했는데 이로써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주도주 자리를 내주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번스타인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기회가 많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각각 밤사이 3.54% 그리고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파벳을 두곤 제프리스가 2025년 톱픽으로 꼽았고요.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가운데 트럼프가 자율주행과 AI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상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주목해볼 특징주가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금요일장에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었고요. 금요일장에서 가파르게 바로 뛰어오르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도 브로드컴은 1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골드만삭스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40달러 상향 조정했고요. 회사의 향후 매출과 순익 성장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는 코멘트에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트루이스트도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사실 브로드컴의 주가가 지난 이틀 사이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 목표 주가가 현재의 주가 대비로는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더 높일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차익 실현하라고 권고를 할지 향후 코멘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5.62%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JP모건 강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퇴출이 될 예정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사실만으로도 하방 압력을 받았을 텐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었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에버코어 ISI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또 한 차례 하방 압력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8%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내년에 S&P 500 7,400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쌓인 시간에 S&P 500이 내년에 얼마까지 갈까 그런 목표치를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오펜하이머가 7,1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7,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트럼프 정책에 따른 친기업적 환경이 기대된다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S&P 500의 목표치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6,800으로 잡았는데요. 강세장의 경우에 7,4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혹시라도 약세장의 경우에는 5,200을 전망하는데 이렇게 5,20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는 높은 시장금리, 고착화되는 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잘 주시하시면서 S&P 500 지수 계속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그널 확인을 해봐야겠죠.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2월 FOMC 정례 회의를 앞둔 만큼 스몰컷 가능성 크게 반영이 돼 있지만 경계 심리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심리가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될지는 살펴보셔야겠고요. 브로드컴 실적으로 AI 수요,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된 가운데 밤 사이에 일단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주요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마이크론의 강세가 득일지 실일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득이겠지만 제한된 파이 안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만약 마이크론의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득과 실 잘 따져보셔야겠고요. 테슬라 급등했지만 전기차 호재라기보다 자율주행과 AI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A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2차 전지주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 어제도 좋았는데 과연 랠리 이어질지 오늘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까지 찾아봤습니다.